그림책 문학관. 2021년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김우진 선수는 완벽한 경기 운영도 눈길을 끌었지만 그의 심박수가 더 화제가 되었는데요. 양궁의 긴장감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실시간 심박수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상대 선수가 마지막 활을 쏘며 심박수 162 bpm을 기록한 것에 비해 김우진 선수의 심박수는 73 bp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왜 이렇게 활을 편안하게 쏘느냐며 자면서 활을 쏜다는 뜻으로 수명쿵야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우리의 여러 번 뜨겁게 달구었던 2024 파리올림픽. 식정 화살을 쏘기 직전 김우진의 심박수가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화살 한 발에 메달이 걸려있는 양궁 시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네티즌들은 내가 가만히 누워있을 때보다 낫다며 혀를 내둘렀죠. 바람 등 여러 변수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은 한국 공사들, 강심장이 틀림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문학관 진행의 자영미, 이명희입니다.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노란 꽃잎처럼 내 맘에 사뿐히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스쳐갈까. 내 맘에 심어질까. 너에게 주고만 싶어요. 사랑을 말하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눈물 닦아주고 싶어. 어서 와요 그대.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33회 파리올림픽이 개최되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떤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네, 벌써 올림픽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신유빈 선수의 탁구, 우리의 국민 삐약이. 네,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 그리고 양궁 궁사들, 특히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줬던 헌칠한 오상욱 선수의 그 모습. 네, 이번에 완전히 슈퍼스타가 됐죠.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네, 그런 모습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그 우리나라 예외에 처음 파리 올림픽 할 때 구기 종목이 빠져서 이제껏 나갔던 출전 선수들 중에 가장 그 인원이 적었다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그 걱정을 불식시키고 제 기억에는 정말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경기. 그렇죠. 우리 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번에 정말 볼 거 없다, 기대할 게 없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우리가 너무 선전을 한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도 별 기대 없이 봤는데 정말 푹 빠져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양궁을 다 챙겨봤어요. 스포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스알못. 예, 제가 바로 그 스알못입니다. 그래서 경기 규칙을 모르니까 온전히 경기를 즐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양궁 같은 경우는 경기 규칙이 비교적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재밌게 볼 수 있었고, 그런데 그 반면, 즐기는 반면에 긴장감이 너무나 이제 극도로 올라가니까 제가 마음 놓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궁 경기가 이렇게 한 세트가 빨리 끝나지 않으면 제 명예 살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진행자님 말씀처럼 저도 양궁 경기를 봤었는데요. 특히 제가 지난달에 우리 왕릉에 다녀오던 날이었어요. 그날이. 네. 일요일이었는데요. 그 양궁 8강전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궁 8강전을 보는데 우리 선수들이 전부 다 8강에 다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그 경기를 보면서 아들하고 둘이 막 긴장했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가 이제 볼 때까지 그 4강전에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좀 마음이 놓였던 게 역시 양궁하면 우리는 주몽의 후예가 맞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긴장감은 있지만 그래도 워낙 믿음직스러운 이제 선수들이니까 또 긴장감 속에서 기대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봤습니다. 어쩌면 그런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는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경기도 경기지만 지금 SNS를 통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펴지면서 유명세기를 타기도 하고 또 몇몇 선수는 슈퍼스타 반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저는 특히 그중에서도 이 탁구의 신유빈 선수 그리고 양궁의 김지덕 선수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이번에 우리 그 신유빈 선수 같은 경우는 먹방으로 떴잖아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머리에 얼음 주머니를 얹고, 예, 바나나 먹고, 뭐 엄마가 싸주었던 그 주먹밥, 뭐 이런 거 먹고, 그다음에 또 에너지바 같은 그 있죠, 그 주머니 막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 진짜 빵 터졌었거든요. 네, 아니 우리가 보통 긴장을 하게 되면은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먹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정말 먹방 찍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되게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저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먹방도 먹방이지만 그 나이에 못지않게 성숙된 인터뷰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네,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일단 자기하고 경기를 한 선수들은 모두 자기보다 낫다, 실력이 낫다라는 칭찬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훈련을 했지만 그 선수들이 다 그 훈련을 하는 기간을 칭찬을 해주고요. 특히 그 4강에서 사실 안타깝지만 3, 4위전에서 일본 선수에게 졌잖아요. 그렇죠. 예, 졌는데 그 이긴 일본 선수는 오히려 앉아서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우리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 나이도 어린데 가서 오히려 그 안고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그 장면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정말 울고 싶은데 눈물을 꾹꾹 참아가면서 하는 그 인터뷰 장면이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러면서도 도쿄 올림픽에서 본 삐약이와 그 3년 뒤에 파리 올림픽에서 본 그 신유빈의 그 성장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정말 대성하겠다.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라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 그렇죠. 아까 뭐 인터뷰하니까 저도 떠오르는 장면이 그 인터뷰 중에 그 기자분들한테 식사는 하셨어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자 이제 기자들이 그건 제가 할 질문인데요. 저희들이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이런 걸 하면서 아, 정말 바르게 잘 크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또 이모 미소, 엄마 미소까지는 아니고 이모 미소를 지었더랬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하면 또 우리 제가 김재덕 선수 사실 양궁이 그 경기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긴장감은 밀도가 높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어떡하지 막 보고 있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그 화살 가지고 등을 긁고 있더라고요. 아, 평온해 정말. 그걸 보면서 와, 도대체 그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것이며 또 그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그것도 훈련을 하는 건가? 궁금해졌습니다. 그죠. 그 김재덕 선수가 등 긁고 난 뒤에 그 뉴스에 짤이 막 돌았던 기억이 나네요. 새삼스럽게. 네. 이렇게 파리올림픽이 끝난 지 벌써 이제 한 달 정도가 됐는데 근데 또 웃긴 거는 그렇게 우리가 열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까마득한 옛일 같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유난히 더 무더웠던 여름의 한 자락을 기억 저편으로 저장하기 전에 또 한번 또 올림픽 얘기하면서 끄집어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선수들 덕분에 참 행복한 시간이었죠. 또 다음 대회를 준비하면서 피땀 흘리고 있을 선수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수장님이 큰 소리로 마음을 전했다면 저는 음악에 감사함을 담아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시죠.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이 나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봄처럼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이 잘 전달됐나 모르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손에 승패가 달린 선수들, 또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멋진 무대를 펼치기 위해 무대로 오르는 사람들, 혹은 반장선거 유세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제가 반장 선거에 나가본 기억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 기억을 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왜 우리 강의를 하러 강의장에 간혹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침에 강의를 가려고 차를 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가죠. 아마 우리 진행자님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막 생각을 하면서 어쩌다가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이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그 단어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바꿔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정작 강의장에 들었으면 일단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강의장을 좀 돌아봅니다. 이렇게 훑어보면서 앞에서 생각했던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요. 인사하고 그냥 미소 장착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또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처럼 이 선수들, 그죠? 멋진 이 훈련을 많이 했던 이런 선수들이나 선거 유세하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가면 비슷한 생각들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요? 우리 진행자님은 어떠신지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이 새하얘져가지고 그리고 딱 올라섰을 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 정신이 돌아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 순간 떠올리기만 해도 심장이 쫄깃해지죠. 그래서 네, 저도 뭐 강의할 때마다 이건 그 긴장감이 할 때마다 많이 한다고 해서 긴장이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배우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연기를 하고 연기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의 베테랑인 배우들도 우리가 늘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신인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장님이나 저나 강의를 하지만 늘 이제 수강자들은 새로운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늘 초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아니더라도 늘 정말 처음 강의장에 들어선 것처럼 마치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긴장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하면서 그림책 문학관 말이 근사할 뿐이지 사실 우리 수다를 빙자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요. 이제 그 사인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막 떨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 우리 소장님도 그러시죠? 그렇죠. 처음에 늘 오면 방송은 또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그 방송 장비들이 있고 이러면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앉으면 처음에 두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려움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늘 오늘 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그림책이 우리 두 사람한테 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더더욱 열심히 소장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어떤 그림책인가요? 네. 박현주 작가가 쓴 이까짓 거라는 그림책입니다. 이까짓 거 이런 말 저도 한 번씩 쓰기는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이제 들려주기도 하고 또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림책 표지를 보면은 노란 바탕에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세찬 빗줄기 사이로 한 소녀가 뛰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소장님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이 그림책은요. 글자가 몇 개 없어요. 아주 간단한 그림책인데요. 비가 오는 날 여자아이 주인공이 비 오는 장면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같이 하는 표정으로 이제 이 창밖을 바라보는데 비 오면 어리 그렇듯이 왜 그 학교 앞에는 예전에 부모님들이 막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늘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우산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지금 이제 이 이야기에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비가 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서 있는 이 여자아이에게 너는 그 우산이 없는데 같이 쓰면 안 될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다 빠져나간 그 학교에 남자아이 옛날에 자기 반을 했다고 하는 그 준호라는 아이가 너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 뛰어가죠. 근데 이제 자기도 무심결에 따라 뛰는데요. 나중에는 이 두 아이들이 경기할래? 문방구까지 뭐 편의점까지 뭐 이런 이제 경기를 해가면서 이제 점점
그 자기 이제 목적지까지 갖고 와지는데 준호가 이제 학원에서 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목적지에 도착을 했군요. 네, 걔는 난 피아노 학원 간다 뭐 이러면서 이제 헤어지는데 이제 이 친구가 처음에 어쩌지 하는 그 얼굴 표정으로 있던 그 장면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막 빗속을 뛰어가거든요.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근데 한 분이 같이 쓰고 갈래? 이러는데 괜찮아요. 이러면서 뛰는데 뭐 그렇게 이제 뛰어가면서 이까짓 것 뭐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동화책이죠. 짧지만은 또 많은 것들이 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처럼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난처했던 상황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요즘은 뭐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나 우산이 없어. 뭐 선생님 뭐 우산이 없어요. 뭐 휴대폰으로 연락이 가능하고 또 요즘에는 학교에도 그 노란색으로 아이들이 언제든지 우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마중 나가고 이게 어쩌면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단다 하면서 옛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소장님께서는 학교와 비 요렇게 뭐 마중 나가는 거 이런 거에 관한 추억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있는데요. 제 아이에게는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에게 이제 비가 오면 제가 사실 일을 했었기 때문에 우산을 챙겨다 주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딸이 6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그날은 제가 마침 일이었고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학교 앞에 갔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우리 아이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근데 당연히 자기는 또 비가 오구나, 비 맞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제가 저 멀리서 이렇게 떠 보고 있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설마 우리 엄마가 맞는 것인가? 네,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얘가 우는 거예요. 저 너무 황당해서 그때. 근데 얘가 막 울어서 내가 뭘 잘못했지? 순간적으로 막 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왜 울었어? 엄마가 오는 게 싫었어?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늘 우리 엄마는 일을 하고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보이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있었던 게 좀 서러웠던가 봐요. 예, 그런 모습 때문에 울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반가움 때문에 울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애가 울 때 물어보기 전이어서 너무 황당했어요. 내가 계모도 아닌데 쟤가 내를 보고 운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게 지금 갑자기 그 진행자님 질문하시니까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딸한테 기억하고 있는지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따님 같은 경우는 너무 놀랍고 반가워서 울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얘가 왜 울지? 그 우는 모습에 당황을 하신 것 같고 네,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다에게 잊지 못할 날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네, 저는 어쨌거나 비 오는 장면 하면 간간히 그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 나를 보고 울던 네. 우리 딸아이의 모습.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들으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 오는 날 갑작스럽게 우산이 없네? 어떤 그 하루를 말입니다. 비 오는 날에 아스팔트 냄새 우산 아래 맞닿은 어깨 마침 들려오는 작은 심장 소리 둘만이 나눈 사소한 약속에 있어 평소보다 더 차려입고 뻗쳐있던 머리 넘겨빗고 오늘은 정원에서 어떤 꽃을 꺾을까 만나기로 해 그 카페에서 둘이 항상 앉던 자리에서 밀크티 주문했어 네 두 눈이 깜빡이며 바람이 불어 빗소리가 고마워 잔을 부딪혀 어느새 어둠이 귀를 기울여 보니 오늘 같은 비 오는 날에 아스팔트 냄새 작은 우산 아래 맞닿은 어깨 마침 들려오는 작은 심장 소리 둘만의 지붕 아래 눈 감아 보니 내가 좋아하는 게 바로
웃음소리 그대 나만의 아름다움 내가 좋아하는 게 바로 이네 꿈속에서 나왔던 장면인걸 말로 못하는 게 여기 있네 생각만 해도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은 해보셨어요? 비 오는 날의 추억. 저는 비 오는 날 추억 중에 하나가 잊지 못하는 게 혹시 소장님께서는 비 오는 날 우산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많습니다. 아, 많구나. 네. 그 이런 날 있잖아요. 아침에 비가 와서 우산을 가져가면 오후에 비가 안 올 때 잊어버린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어떤 때는 제가 분명히 우산을 좀 좋은 우산을 가져갔어요. 네. 근데 우산을 막 꼽아놓고 나왔는데 내 우산이 없었어요. 아, 그럴 누가 때. 가져갔을까? 네. 그럴 때 간혹 있었습니다. 특히 우산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하니까요. 아, 우리 남편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남편은 아침에 우산을 가져 나가는데 비가 안 온다면 100% 우산은 버스 안에 두는 걸로. 아, 네. 그래서 한동안 그런 얘기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우리 우산을, 잃어버린 우산을 아마 트럭으로 치자면 한 트럭은 넘을 거야. 어떻게 네. 들어?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우산을 끄고 앉아서 기다리잖아요. 아, 그런데 버스가 오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우산 생각지도 못하고 저 혼자 탄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운 좋게 자리에 앉은 거예요. 어머나 자리에 앉았다 하고 보니까 손이 하잖아요. 우산을 정류장에 두고 내린 거죠. 그죠. 두고 타신 거네. 뭐. 내린 게 아니라 두고 탄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우산 생각하면서 누군가 잘 쓰길. 네.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왜 웃었냐면 엊그제 언니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웃었는데요. 양산을 평소에 좋아하던 언니가 그냥 온 거예요. 네. 언니 이렇게 햇볕이 따가운데 그냥 온다고? 그랬더니 야 말도 마라. 내가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 그 형부가 양산을 가지고 잘 놓치고 가니까 좀 안 쓰는 걸로 가져가라 이 얘기가 있었나 봐요. 네네. 그랬는데 언니가 뭐 이번에는 약간 그렇다 뭐 이러면서 좋아하는 정말 좋은 양산을 들고 나왔대요. 자신만만하게 나오셨네요. 네, 우리 진행자님처럼 버스간에 와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와서 앉아 있다가 이 지갑만 들고 타고 중간쯤 왔는데 손이 허전하더래요. 그래서 양산을 두고 왔다고 저 만나고 오면서 투덜거리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웃었습니다. 우리가 버스 타기 직전에는 목표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자리에 앉으리라. 온통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죠. 우산 따위, 양산 따위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 참.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이렇게 우산 양산 막 놓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은 정말 필요한 상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 방법, 이 질문 말씀하시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6학년 때 우산을 처음 가져가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산을 잘 못 가져가니까 실없이 앉아서 만약에 비가 오는데 학교에 있을 때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 우산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뭐 비가 그치길 기다린다. 그런데 끊임없이 비가 올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할래? 계속 마냥 기다릴 거야? 아니 비닐봉지를 뒤져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비닐봉지를 써본다. 비닐봉지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럼 친구 우산을 좀 이제 부탁해서 같이 쓰고 온다. 근데 친구도 우산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래? 결론은 늘 언제나 얘기할 때 에이 우리 그냥 다 두고 책가방 머리에 이고 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표현을 하는 그런 장면을 표현할 때도 보통 책가방을 들고 뜁니다. 팔이 아프지 않나요?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책가방을 머리에 쓴다고 해도 이거 띄워도 비를 덜 맞는 건 아닐 텐데 맞아. 왜 그렇게 가방을 머리 위로 올리고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머리에 이고 뛰면 남들이 그렇게 뛰어서 뭐 학습된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있었지만 내가 먼저 좀 같이 쓰고 가면 되지 안 될까요? 이렇게 묻기는 그러해도 누군가가 같이 쓰고 갈래? 라고 묻는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엄마가 오실 거예요. 거짓말까지 합니다. 음. 왜 그랬을까요? 순간 처음에는 이 질문을 받으니까 그 생각이 들었네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 반사적으로. 네. 아니요, 엄마가 올 거예요라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저 우산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는 그 망설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냥 다른 사람은 다 오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안 오지 하는 속상함? 나도 오늘 엄마 있거든? 막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우울함? 그 다음에 주비를 어떻게 바꾸고 가지 하는 생각 같은 그 걱정스러움? 뭐 슬픈 마음, 오만 가지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만약 소장님이라면 이렇게 같이 쓰고 가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썼을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그림 쪽에 보면 사실 이 아이처럼 생각해 볼 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우산 하나를 가지고 아이 마중을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마 철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쓰지 않았을까요? 저 어렸을 때 너무 철없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 아, 저는 지금이라면은 어떻게든 비집고 쓰고 싶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저라면은 저도 그냥 괜찮아요 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그땐 제가 정말 숲기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뭔가 그쵸. 낯선 사람한테 경계도 좀 많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참 감사한 어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비 맞는 그 누구라도 그쵸. 같이 이제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 음. 그게 우리네 어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 이런 거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그쵸,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같이 쓸래 그러면 아니요 됐어요 할 것 같아요. 아, 맞아. 됐어요. 됐어요. 요즘 아이들이 뭐 하면 뭐 물어보면 뭐 할래 이러면 아니 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반사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우산 얘기하니까 예전에 저 이제 비 맞고 가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우산을 씌워줬었거든요. 네.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되게 당황했어요. 사실은 지금은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때 되게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아주머니를 쳐다봤거든요. 그때 이제 아주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혹시나 네가 어른이 되어서 비가 오는 아이를 봤을 때 너도 우산을 씌워주면 그 아이도 고마워서 또 다른 사람을 씌워주고 씌워주고 하니까 그 뒤에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 오는 날 내가 퇴근하는 길에 그 아이를 세워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도 그 아이의 반응이 그랬거든요. 괜찮은데 뭐 이런 얼굴.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아줌마가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니를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때 기억을 떠올렸다. 너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했던 기억이 떠오르네. 아마 그 아이도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또 소장님과 같은 배려, 또 친절을 베풀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선인 우리의 그러한 어떤 친절은 그렇게 해서 퍼지고 나누고 하면서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일이 생깁니다. 아주머니를 보냈더니 그 준호 만나잖아요. 네. 아까 뭐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은 그렇게 준호와 함께 게임처럼 신나게 뛰어놀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길이 마치 게임인 것처럼 그리고 놀이인 것처럼 즐겁게 뛰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다음은 어디까지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다 왔거든. 안녕. 하고 사라져요 갑자기.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주인공 어땠을까요? 네. 순간적으로 또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자기는 이제 준호하고 같이 가면서 편의점까지 문방구까지 막 뛰면서 음료수도 나눠 먹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제 계속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준호가 피아노 학원까지 나가고 난 안녕 이런 얘기를 하니까 순간적으로는 그 당황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즐거웠던 그 기억들이 이렇게 그 사라지니까 조금 아쉬움도 있었겠죠. 그죠? 예. 뭔가 나와 동변상련. 그렇죠. 발음 이상하네요. 자, 동병상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의 생각이 처음하고 좀 달라졌어요. 뒤에는 준호의 방법으로 자기가 빗속을 막 뛰어갑니다. 그게 뛰어가면서 애가 변했다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확실히 이 주인공이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표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 변화일까요? 그 빗속을 막 뛰어가는데 처음에 바라보던 그 아이의 얼굴보다는 되게 많이 밝아져 있고요. 용기가 있는 듯한 얼굴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자체도 처음에는 우울한 검은색 흑백에다가 나중에는 푸른색, 노란색으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변화가 보이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비 맞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준호 덕분에 뛰어보니까 그게 즐거운 놀이로 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별것 아니라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까짓것 한번 뛰어보지 뭐 이런 이제 용기가 생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또 용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하다 보니까 뭔가 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저는 이 그 준호의 행동이 나중에 이 아이에게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그 막연함에서 오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막상 부딪혀 보면은 별거 아닌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아마 이 친구도 이 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떡하지 막막했는데 일단 부딪혀 보니까 생각보다 대수롭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험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 또 무엇인가를 뭐 도전 얘기하셨는데 도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책을 아까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그 우산 씌워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나도 그걸 보면서 또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게 순환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그림책이 그래요. 우리 그 처음에 이 주인공이 준호가 뛰는 모습을 보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학원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이제 준호 가버렸잖아요. 나 어떻게 하지? 하고 있을 때 비를 피해서 잠깐 서 있는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친구도 같이 뛰고 있어요. 어쩌면은 준호가 그 주인공한테 영향을 끼쳤듯이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또 누군가는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용기를 얻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내가 경험해야지 하고 뛰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듣고 말하고 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서 한 행동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저 사람한테 배워야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날 나의 마음을 흔들어서 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어디에서나 정말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지는 그 맞닥뜨린 순간들이 모두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평소 말하는 이제 말,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 좋게 표현을 하려고 해도 내가 인성이 바른 사람이야. 하지만은 이런 말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이건가?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항상 우리가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는 의식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억지로 하려면 너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내 인성부터 가다듬으면 좋지 않을까.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올림픽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우리의 인성이 돋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펜싱의 오상욱 선수였죠. 네, 그 쓰러져 가는 그 장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뒤로 물러서다 넘어졌던 그 이제 상대방 선수. 사실 펜싱에서는 상대방이 넘어졌을 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넘기고 자기가 포기하고 달려가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주는 그 장면이 저는 그때 이제 그걸 설명을 듣고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렇게 넘어졌을 때도 공격이 가능하구나. 근데 우리 그 오상욱 선수는 그걸 포기하고 자기 승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난 뒤에도 물론 이겼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오상욱 선수의 그 미담이 정말 세계를 뜨겁게 다 입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 짧은 찰나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그 마음 그대로가 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역시 물론 실력도 금메달이지만 인성은 정말 세계 최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의식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열광하는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지난달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유난히 프랑스 올림픽에서 스포츠맨십에 어울리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이렇게 또다시 올림픽으로 가네요. 정말 기대 없다고 했던 올림픽 맞나요?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어쩜 이렇게 기대치가 낮아서 더 많은 것들을 남겨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제 또 한번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실게요. Hey Brad, 완전 뷰티풀 걸 저기 there. 어디 where? Her? 헐. 이게 뭐야 이게? 왜? 좋잖아. 하하. 그대 새끼 발톱이 날 설레게 해. 그대의 9번째의 척추가 날 미치게 해줘요. 볼록 나온 뱃살부터 부드러운 턱선이 조그만해 잡히는 손가락 쪼글쪼글 팔꿈치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의 통통한 손목 좋아요 너의 꼬불꼬불 곱슬머리 허예 좋아요 너의 하나하나들이 좋아요 너의 높은 하이톤 내 목소리 눈나게 드러나 오장육부가 내 가슴을 뛰게 해 베베 꼬인 달팽이관이 너무 섹시한 걸요. 어렴풋이 드러나 세 번째 갈비뼈가 무릎의 연골과 목숭아뼈 탱글탱글 광대뼈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의 통통한 손목 좋아요 너의 꼬불꼬불 곱슬머리 허예 좋아요 너의 하나하나들이 좋아요 너의 높은 하이톤 내 목소리 하예 호 그댈 바라보고 있으면 점점 멀어지나요. 왜 내 마음을 몰라요. 날 사로잡는 그대여 기다리고 있으면 점점 멀어지나요. 왜 내 마음을 몰라요. 왜 좋아요 너의 통통한 손목 좋아요 너의 꼬불꼬불 곱슬머리 허예 좋아요 너의 하나하나들이 좋아요 너의 높은 하이톤 내 목소리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박현주 작가의 그림책이죠. 이까짓 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까짓 거 이런 말 언제 사용해 보셨나요? 사실 이 말이 여러 군데에 쓰일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쉬운 거 볼 때 이까짓 것 이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 좀 힘든 것도 오히려 이까짓 것 이러면서 쟤를 다 잡았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어려운 거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까짓 것 한번 해보지 뭐. 뭐 안 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까짓 것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썼는데 제일 이제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을 만났을 때 네.
그리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는 이까짓 것 이렇게 해서 이제 무마했던 그런 게 있고요. 하여튼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보면 이런 거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평소에 쉬운 거는 뭐 이까짓 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말지. 근데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나에게 좀 버겁다라고 생각이 들 때 내 마음을 다 잡는 말로 정말 만만히 볼 수 없지만 이까짓 것이라고 이제 조금 쉽게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다짐하는데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약간 주문 같은.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냥 아이고 뭐 인생 있니? 뭐 이까짓 것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보라고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소장님 주변에서 떠오르는 사람들 중에 나는 이 사람에게 지금 이까짓 거 해봐 한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 어떤 분이 있을까요?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제 수능을 앞둔 친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까짓 것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수능을 앞두면 이까짓 것이라고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잖아요. 예. 근데 누구에게나 사실 지나놓고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3학년이면 누구나 봐야 하는 게 수능이고 대학 입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물론 그 아이들한테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맞닥뜨리는 문제니까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까짓 것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힘을 얻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니까.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아까 소장님도 말씀 중에 나오긴 했는데 뭐 이까짓 것 하면서 죽기밖에 더 하겠어. 사실 목숨 걸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죽기 살기로 어떤 각오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또 어떤 경중, 무겁고 또 중요한 일 또는 가벼운 일에서도 언제든 사용 가능한 말이 이까짓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뻔할뻔짜인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해도 그만인 말이고 안 해도 그만인 말인데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아주 크고 무거운 일도 좀 가볍게 느끼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일종의 뭐 자기 주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쵸. 아까 아이들이 그 비 오는 여정 속에서 게임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여기까지 누가 먼저 간지 할래? 내기 할래? 하면서 오히려 놀이가 되어버려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한 번씩 공부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봐. 너 레벨을 파고 싶지 않아? 좋은 아이템 구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게 공부랑 어떻게 접목을 하면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든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 그런데 그 생각의 전환을 이까짓 것, 그 한마디가 해줄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까짓 거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사실 그림책보다 오늘은 왠지 올림픽 얘기가 더 한 달이나 지난 이야기를 더 열을 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선수들 모두가 다들 이까짓 거 뭐 다음에 또 따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까 지금 고3 수험생들 얘기하셨는데 이제 많이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애쓰시면 됩니다. 아직 수능이 힘든 산인 것 같다. 멀게만 느껴진다. 어떻게 건너지? 장벽처럼 느껴진다. 그럴 때는 마법의 주문 이까짓 거 내가 한번 해주겠어. 넘어가 주겠어. 깨부셔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 오늘 어떠셨나요? 이까짓 것이라는 이 짧은 동화가 참 이야기거리를 많이 가져오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이 동화 덕분에 사실 지나갔던 기억들을 소환하는 게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또 나도 사실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이 산이 하나 있거든요. 네. 예, 그 산을 이까짓 것 하면서 넘어가 볼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이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2016년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도깨비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대사도 있었죠. 누구의 인생이건 신이 머물다 가는 순간이 있다. 당신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 세상 쪽으로 등을 떠밀어 주었다면 그건 신이 당신 곁에 머물다 간 순간이다. 맑고 파란 하늘에 어느새 먹구름이 드리워지는가 하면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퍼붓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햇빛이 쨍쨍하죠.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해 이것저것 준비를 할 수는 있지만 갑작스러운 날씨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날씨는 어떤가요? 누군가는 햇빛이 쨍쨍하고 화창한 날이 펼쳐지는가 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구름이 잔뜩 끼거나 비가 쏟아지는 날씨의 한가운데 계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우산 없이 갑자기 비를 만나 멍하게 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이까지 것입니다. 우리는 거센 빗줄기에 맞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한 발 앞으로 디딜 용기만 있으면 충분해요. 영원할 것만 같은 빗줄기도 언젠가는 그치기 마련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순간, 이까지 것. 마법의 주문을 외우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좋아라, 연출 장영미, 제작 김해 FM, 진해 다락방송국, 진행의 이명희 장영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옛날 동네 옛날 동네 반자빌라엔 내 가족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네. 화장실 문 밑엔 지갑하는 구멍이 매일 밤 뒤척거리시던 아버지 No problem 난 아무것도 몰랐거든.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 무설계 없었던 어리기만 한 나를 벌쩍 뜨게 하는 벌쩍 뜨게 하는 벌쩍 뜨게 하는 Dinosaur.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어.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어. 비명과 함께 깼네 내 가족이 다 같이. 따스한 이부자리 두 발로 또 찾지. 엄마는 날 안아줘 내 목 감추는 울먹임. TV 보며 진정하라 하셨지. 깜빡깜빡거리네. 까만 방이 번쩍거리네. 아직도 그 꿈이 생생해. 무설계 없었던 어리기만 한 나를 벌쩍 뜨게 하는 벌쩍 뜨게 하는 벌쩍 뜨게 하는 Dinosaur.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어.
쓰고 내 가족에게 보유하던 널 다시 만나면 그땐 너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